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렇죠. 경우의 수라는 거를 이제 좀 하셔야 되고,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배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종착지가 일단 순열하고 우리가 이제 조합해서 이제 종착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얘네들의 확장판이 저기 확률과 통계 책에 다 들어가 있죠. 뭐 중복순열이라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던가 뭐 원순열이라던가 뭐 씨발 뭐 중복조합이라던가 그쵸. 걔네들이 다 이제 저기 뭐야 확률과 통계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확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도 여기에서 일단 문제를 풀 때 써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좀 편안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의 수 쪽이 문제가 일단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고난도 문제 가서 이제 막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수업은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을 갖다가 잘 나누기만 한다면은 그쵸? 우리가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분류해 놓은 것들을 시발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합법칙하고요. 이제 곱법칙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합법칙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됐을 때. 곱법칙은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할 때. 이게 결국엔 무슨 말이야? 동시에 이런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주사위하고 동전을 시발 동시에 던진다. 이런 게 뭐야? 3, 2, 1 해갖고서는 땅 하고 던진 그런 동시에가 아니라 그쵸? 얘 주사위도 던지고 100년 뒤에 주사위를 던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100년 뒤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이 끝나는 거. 그래서 둘 다 모두 하세요. 이게 바로 뭐야? 곱법칙. 합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보스 A and B. 맞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그쵸? 합법칙이다. 이런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스텝 1 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면서 우리가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형도 1번 문제. 너무 자주 나오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이 유제 1번과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런 거야. ABCD가 농구가 끝나고 문제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농구 끝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경우를 구하여라. 서로 다른 가방을 가지고 가는 가방을 들고 우리가 집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뭐야? 위에 문제 1번하고 똑같아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걸 A1, 두 번째 수를 A2, 세 번째 수를 A3, 네 번째 수를 A4라고 하는데, 일단은 AN이라는 친구들은 다 1, 2, 3, 4라는 친구의 원소인데요.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 N은 N이 아닙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 거야. 이게 뭐야? 자기 자리에 1이,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뭐가 오면 안 돼? 2가 오면 안 돼. 여기는 3이 오면 안 되고, 여기는 4가 오면 안 돼. 똑같은, 씨발, 다 똑같은 문제라고, 1번 문제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뭘 이용해서? 수형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제 1번 문제가 서로 다른 4개의 나라의 대사관에 파견되었던 4명의 대사들이 임기가 다 되어서 이제 서로 근무지를 바꾸어서 파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전에 파견되었던 나라에 연속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뭐야? 자, A 대사는 A라는 나라에, B 대사는 B라는 나라에, C 대사는 C라는 나라에, D 대사는 D라는 나라에 원래 파견이 되어 있었어?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A를 제외한 B, C, D 나라에 파견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B에 파견될 수도 있고 얘가 C에 파견될 수도 있고 얘가 D에 파견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A가 B에 파견됐을 때는 남은 나라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A, C, D인데요. 얘는 그럼 A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A, B를 썼으니까 C, D인데요. 그럼 얘는 무조건 D가 와야 되고 얘는 C가 와야 되고. 맞죠? B, C인데요. B, C면은 남는 숫자가 A하고 D가 오니까 얘가 무조건 D가 와야 되고 얘가 무조건 A가 와야 되겠죠. 네. 그럼 B, D가 왔어요. 그럼 A, B가 남았으니까는 얘는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A, C니까는 얘가 무조건 A가 돼야 되고 얘가 무조건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맞죠? 답은 이제 9가지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이제 확률과 통계, 특히 이제 경우의 수 파트는 약간 여러분들이 무슨 존재를 믿으셔야 되면 신의 존재 같은 걸 좀 믿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상황이 똑같잖아, 씨발. 그치? 그래서 A가 B일 때, C일 때, D일 때가 서로 다 알고 보면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굳이 우리가 사실은 수용도를 갖다가 존나리 그려보지 않더라도 문제가 어차피 얘와 얘의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상황이 어차피 여기에 있는 수용도는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는 전체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해놓고 나서 구했는데 하나씩 다 일이 끝난 거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돼서 9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1번 문제로도 제공할 때도 있고 2번 문제로도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좀 느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30번 문제가 막 슬슬 풀리기 시작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수능 문제를 제작하는 거야, 혼자서. 이번 수능 문제가 내가 출제 잘하면 어떻게 낼 것이다. 그러면서 막 있는 정보들을 막 숨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1번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쪽은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스텝 1 위주의 문제들은 유형별로 나와 있으니까 풀어드리고요. 스텝 2는 띄엄띄엄 풀고요. 스텝 3는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 와서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되는데 문제 다 파악하고 오세요. 그럼 스텝 3는 저랑 같이 다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게 1번 문제다.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자, 2번 문제는 뭐냐? 4개의 숫자 1, 2, 3, 4로 중복으로 허용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에서 1000의 수자리 숫자를 A, 100의 자리 숫자를 B, 10의 자리 숫자를 C, 1의 자리 숫자를 D라고 할 때 A, B, C를 곱한 게 D의 제곱이 되게 만들어주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2번 문제 가만히 만나보니까는 일단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래서 여기에 1이 와도 상관은 없는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4자리이기 때문에 싹 다 1을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 1의 자리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했더니 제곱을 했더니 나머지 자리 숫자의 곱들과 서로 모두 어떻게 될 때 같아져야 될 때의 우리가 경우의 수들을 구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만나면 어머 이걸 언제 다 세? 너무 복잡해가 아니라 시발 뭐부터 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분류를 할 생각부터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분류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생각해보자면 D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 A, B, C는 어떤 값을 갖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자, D가 1일 때 이렇게 분류하면 게임 끝나요. 그러면 A, B, C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다 1밖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1, 1, 1 이렇게 한 가지. 자, D가 2일 때란 얘기는요, 결국에는 D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얘기야?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3개의 숫자들의 곱이 4가 되게 만들어주는 조합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올 수 있는 것들은 A, B, C가 알고 보면은 1, 2, 3, 4가 올 수가 있는데, 그쵸? 네.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4가 되려면은 뭐 1이 한 번 오고 2가 2번 와도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 2가 와서 뒤죽박죽 섞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114가 와갖고 뒤죽박죽 섞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1, 2, 2가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 확통해서의 스킬을 해보자고. 이 개새끼 3명을 갖다가 요 밑에다가 일렬로 세우는데 같은 것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원래 3팩인데 문제는 2와 2가 자리 바꾸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시켜주는 거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쵸? 네. 또 이렇게는 또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3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3가지가 나와서 일단은 여기 6가지, 여기 1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더해줘야 될 거는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류만 해놓으면 결국에는 뭐야? D가 3이야. 그러면 D제곱이 뭐가 와야 돼? 9가 와야 돼. 9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 3, 1이 오면 되더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 3, 3이 존나리 뒤죽박죽 바뀌는 것도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가 오는 거죠. 근데 다른 경우 9를 만들 수 있는 거는 1, 3, 3 말고는 없죠. 그럼 D가 이제 얼마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준다면 16이 와야 되는데 16이 오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가 2번 오고 1이 한 번 오는 경우랑, 맞아요. 다른 경우 있나요? 없어요. 2, 2, 4요. 2, 2, 4도 있어요. 그래서 2, 4가 뒤죽박죽 섞이는 거 몇 가지? 3가지랑.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얘들아? 1, 4, 4가 뒤죽박죽 섞이는 거 몇 가지? 3가지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또 이제 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6가지랑 여기 9가지랑 1가지랑 다 더하시면은 뭐 답이 시발 10몇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꾸 느끼셔야 되는 게 이제, 아, 내가 이 주어진 상황을 자꾸 찢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구나.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끊어가면서 문제를 유기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 끊어가면서 D가 2라면 그러면 1, 2가 올 수가 있는데 1, 2가 자리를 바꿔도 되는구나. 왜? 뭐 대소관계라는 걸 별로 우리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확통해서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우리가 수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쉽게 풀 수 있겠죠. 속도감 있게. 응? 16개 맞아요. 맞아. 답 몰라요. 답은 잘 몰라요. 답은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해보셔도 되고요. 또 뭐 고아원 출신들은 오케이 원장님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아, 승진이 어머님 오셨어요, 진짜? 네. 그렇죠, 승진이 어머님. 4년 만에 처음 왔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석현이 어머님도 어저께 또 오셨다가, 저는 석현이 어머님 오셨는데 저는 신입생 어머님인 줄 알고, 되게 그러고 있다가, 저 혼자 어저께 먼저 학원에 와 있었거든요. 1시인가? 와 있는데 석현이 어머님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석현이 어머님 또 처음 뵈니까는 몰랐지, 나도. 그치? 그래서, 이석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오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딱 오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처음엔 몰라갖고 저도 되게 낯가리다 갑자기 어머님이 여기 재원생이라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석현 제가 다닙니다. 제가 막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막 어머님 너가 보고쌤이냐고 맞다고 갑자기 갑자기 굉장히 서프라이즈 해주고 가셨어요. 됐죠? 자, 봅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일본은 수영도 말고 줄 세우기로 못해요. 줄 세우기로 하기에는 얘네들을 갖다가 뭐 여사건을 쓴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같은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 뭐 일본 뭐 A와 B 대사는 같은 나라에 있고 나머지가 그거를 다 할 바엔 그냥 수영도 쓰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 있는 확률과 통계가 세계 그렇잖아. 씨발 한 문제당 100시간씩 주면은 초등학생도 풀어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 그냥 다. 그쵸? 꼼꼼하게 세우면 되는 거잖아. 중복이 안 되게.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합법칙과 고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쉽고 빨리 개선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이쪽 확통은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쵸?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쵸? 미적분하고 달라요. 수원수투하고 다른 게, 마음만 먹으면 다 푸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도리 있게 잘 찢어서 그만큼의 덩어리들을 막 만들어서 그 덩어리가 있으면 나머지 덩어리도 똑같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맞지? 아까 그 수용도도 똑같은 상황인 거고.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뭐냐? 고법칙에 대한 이야기, 경로의 수인데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A라는 새끼가요, A, B, C 도로망과 그 도로를 이용할 때 드는 교통비인데, A에서 출발을 해서 C를 갖다가 다시 A로 돌아올 때란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좀 많이 푸는 친구들은 보근이가 뭐부터 하라 그랬어? 분류부터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A라는 친구가 B를 거쳐서 C를 갔다가 B를 거쳐서 A로 오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갈 때는 B를 경유하지만 올 때는 직행으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A라는 친구가 직행으로 C를 갔다가 올 때는 B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A에서 C 갔다가 C에서 A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분류를 해놓고 생각하면은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야, 뭔가. 그냥 마구잡이로 5,000원 미만이 되게끔 하나하나씩 해보게 되면 한 땀 한 땀 해보게 되면은 이제 대가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요 경우에 교통비가 전체 5,000원 미만이 들려면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분류를 해서 집에 가서 요것도 숙제로 한번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야? 4가지로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류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더라.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뤄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A에서 B 갔다가 A에서 B에서 C 가는 순간 일단은 최소 2,500원은 드는 거니 무조건? 네. 맞죠? 그러면은 직행으로, 그러니까 A에서 B 갔다 C 가고 C에서 B 갔다가 A 오는 거는 불가능한 거네 이미? 네. 그쵸? 무조건 2,500원씩 들죠?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새끼는 제거시켜야겠네요. 그럼 여긴 제로 없어. 요 3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저기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나누어 보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요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면 좀 생각의 질서가 잡히니까 요건 여러분 5,000원 미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됐지요? 자, 4번으로 갈까요? 4번 문제로 갑시다. 자, 소수피예요. 또 0.1 이런 거 생각하는 개새끼는 없겠죠? 자, 소수피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는데요. 그 자연수 n은 200에다가 소수 p를 곱했다. 그랬을 때 뭘 구해라? 우리가 이때의 약수의 개수를 k라고 할 때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나요, 혹시? 그쵸. 우리가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D박 뭐 한 24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라는 이유가 3제곱이라고요? 아니 그냥 아니야.
3이에요. 그래,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얘가 이제 3의 1제곱까지 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쓰는 거야? 1과 3을 쓰고요. 1과 2와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까지 쓰면은 요렇게 다 곱한 값들을 갖다가 다 촘촘히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약수들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여기가 3제곱까지 왔으면 얘까지 포함해서 4개. 1제곱까지였으면 얘 포함해서 2개가 돼갖고 요 안에 있는 녀석을 갖다가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뭐 그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 같은 경우는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요?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3D로 표현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정육면체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여기 5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4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쵸? 어쨌든 근데 그 논리는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뭐가 되는 거야? 평면좌표는 이건 좀 수학적인 그냥 이야기인데 평면좌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좌표를 2개 찍잖아. 그치? 근데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좌표를 3개 찍는단 말이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경면체를 표현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Z축으로 3만큼 간 뭐 3, 1,3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 뭐 아니면 블랙홀, 웜홀 이런 게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4차원의 세계는 좌표를 4개 찍으면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확장을 해내는 거예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간 토대.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1차원에서 2차원 수직선에서 넘어간 거랑 이거랑 차이점이랑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도 우리가 무슨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 잘. 나는 모르는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원의 계속 확장을 통해서 5차원, 7차원, 8차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거기서 속도 가속도도 막 구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얘는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씨발. 갑자기 딴소리로 넘어갔는데 요 200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를 해주면은 100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요.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네요. 200은요.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야? 얘가 소수지. 네. 근데 소수인데 문제는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모든 K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가 소수면 소수의 1제곱이 왔다고 치잔 말이야. 왜냐면 소수의 제곱은 합성수잖아. 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여기다 1 더하면 4 곱하기 여기다 1 더하면 3 곱하기 2 되는 게 약수의 개수 되는 거 인정? 그치? 근데 문제는 경우가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P나 2라는 소수를 가질 수도 있고 5라는 소수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요런 경우는 P라는 값이 2와 5가 아닐 때로 가는 거고 P가 2일 때는 우리가 2라면 2의 4제곱이니까 5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P가 5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3제곱이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도 우리가 P값이 2와 5가 아닐 때와 2일 때와 5일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문제들이 경우의 수들이 그럼 선생님 이건 스텝 1인데 스텝 3는 그럼 분류 말고 뭐 딴 거 아니야. 분류를 하는 게 좀 잣 같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텝 3 문제인 거지. 분류를 안 하고서는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예를 들어 갖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 옛날에 저기 스쿠터 오토바이 이렇게 훔쳐 타려면은 맞는 키라 그래서 이게 막 지 혼자 진동을 막 일으키면서 그냥 쑤시면은 막 시동이 걸리는 키를 이제 딸딸이 키라고 불렀는데 그건 진짜 있어요. 그 딸딸이 키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딸딸이 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풀 수 있는 딸딸이가 뭐가 되냐? 결국엔 이제 분류가 된다. 내 말은 그래서 딸딸이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 분류를 해야 된다. 알았죠? 그게 유일한 확통에서의 딸딸이 키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잖아요.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원리를 안 알려드렸네요. 약수의 총합은 그렇지.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치? 얘가 이제 2의 0제곱이고 2의 0제곱이라고 하면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0제곱 더하기 위에 줄 더하면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그치? 3의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친구는 알고 보면 2의 0제곱으로 묶었을 때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 새끼도 다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친구랑 얘랑 곱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0제곱으로 묶어버리면 3의 1제곱으로 묶어버린 거니? 잠깐만요. 미안해요. 네, 맞아요. 1제곱이에요. 이걸 3의 0제곱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3의 0제곱이고 이게 3의 1제곱으로 묶으면은 얘 또한 뭐가 되는 거냐면은 2의 0제곱 더하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미안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니야. 다시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은
2의 0제곱하고 얘랑 곱한 거지. 얘하고 얘 곱한 거지. 얘하고 얘 곱한 거, 얘하고 얘 곱하는 걸 더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이만큼을 더했다는 얘기를 2의 0제곱으로 묶으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되면은 윗줄을 한 줄 더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4개.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3의 1제곱이랑 이렇게 곱한 거니까 얘를 3의 이거 3의 0제곱이죠. 미안해요. 왜 이러냐? 3의 0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걸 다 여기 들어있는 걸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3의 1제곱으로 인수분해해서 빼내면 얘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는 얘는 3의 0제곱이고 얘는 3의 1제곱인데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으니까 또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나오게 되고 가로 닫고 3의 0제곱과 동현아 3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약수의 총합은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2의 0제곱부터 2의 세제곱까지 더하고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3의 0제곱부터 3의 1제곱까지 더해서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뭐다?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가는 거죠, 원리가.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지요. 이거 외워서 하면 안 돼요. 이거 외워서 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거 5번 보세요, 얘들아. 5번 문제. 색칠하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5번 문제에다가는 프리노트에다가 색칠하기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이 색칠하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물론 얘도 분류인데, 중요한 건 분류야. 근데 분류를 하는 과정을 좀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 색칠하기는 제가 열쇠를 좀 하나 드릴 테니까, 조그만 열쇠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저거 봐. 승준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색칠하기는 일단은 추천, 이건 권고사항이야.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닌데, 권유사항은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부분부터 선택해요. 인접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영역이 많은 부분부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색칠을 하면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해서 색칠을 하다 보면은 모순이 생겨요.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어.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순간 잠깐 그 문제를 끊었다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분류를 해주는 거야. 자, 같이 보자. 색칠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갑시다. 자, 여기 우리가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 우리가 총 5개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래서 A, B, C, D, E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5가지의 색깔로 칠해보자는 얘기야. 서로 또 그런 규칙들은 알지. 뭐 같은 색으로 여기 빨강 이렇게 칠하면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를 칠하려면 일단 C부터 칠하자 이거죠. 네. 그럼 C를 칠할 수 있는 건 이게 5개의 물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잔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네. 그쵸? 석현이 몸에도 물감이 들어있잖아. 그래 안 그래? 빨간 물감, 하얀 물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한 침만 한 거야 침. 그치? 그건 투명인가요? 조금 둔탁한 물감도 있나요? 자 봅시다. 그래서 C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5개 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X발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야. 됐어? 자,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얘와 얘가 썼던 색깔을 쓰면 안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D를 칠해야 되는데 D는 얘와 얘가 칠하지 않았던 거를 칠해야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E를 칠하려고 봤더니 이게 좀 얘기가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그치.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B랑 D가 같은 색깔이라면 이 새끼는 인접하는 건 3군데지만 색깔하고 인접하는 건 2가지가 되는 거고, 이 3개가 모두 다 다르면 얘가 2가지가 되는 거야. 씨발 안 되겠다. 끊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2개로 어떻게 해야겠다? 나눠야겠다. B와 D가 어떨 때랑 같을 때랑 다를 때 2가지를 나눠서 각각을 구하고 그 2개를 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모순에 빠지면 분류를 하는 거야. 이렇게 2가지를. 첫 번째, B와 D가 어떤 색깔을 썼을 때, 같은 색깔을 썼을 때와 B와 D가 다른 색깔을 썼을 때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요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같은 색깔을 썼을 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같은 색깔을 썼을 때는 일단은 C에는 5가지가 오고요. 그대로 갑시다. B에는 4가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A에는 3가지가 오는데, 이 D는요, 어차피 B가 쓴 색깔을 갖다가 따라 써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지. 승준이는 뭐 예를 들어 석현이가 먹은 음식을 메뉴를 그대로 먹어야 돼. 그럼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1가지야. 누구? 석현이가 먹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2는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3개의 영역하고 인접하고 있지만, 그치. 2가지의 색깔하고만 겹치니까 3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곱해주시고요. 요게 다를 때는 구해서 그 2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됐나요?
그럼 이제 5번. 아, 5번 이거 안 써도 돼요? 아, 요건 이제 쉬운 문제니까 이제 5번은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우리 그러면 66페이지에 11번 문제 하나 풀어보자. 11번 문제, 66페이지에 11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존나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66페이지에 11번 문제. 인구 조사하는 거. 66페이지에 11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그러면. 그럼 안 되는구나. 어쩌라고 안 궁금해. 해봐. 너네 저기 리그전하고 토너먼트전 잘해요? 아니요? 토너먼트전 하는 느낌 한번 태워드릴게요. 파도 한번 타고 나면 토너먼트전은 씨발 존나 껌입니다. 해드릴게요. 그래. 저도 외웠어요. 그래. 은사님 통해서 많이 외웠구나. 석현이 첫사랑이었. 알았어요. 미안해요. 싫은데 모질이 싫은데. 선생님이 좋아요. 싫어. 모질이. 얼른 해요. 모질이가 뭐야? 재밌는 양반이셔갖고 굉장히 유니크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내가 같은 학원 선생님이 욕하는 건 아니고 장난치는 게 내 얼굴에 침 뱉긴 건 알지만 그래도 침 뱉을 거예요. 장난이고요. 아무튼 훌륭한 은사님이셨죠. 쌤 녹음. 그래요. 오케이. 이거 뭐 보고 막 막 뒤에서 강호이도 벽돌 막 맞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한말 읽으시면 3번이에요? 11번이에요? 아니 66페이지 11번 66페이지 11번 66페이지 11번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것도 수녀를 물론 이용해주긴 하는 건데 이걸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건지 계속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아닌데? 이제 왜 사실 내 준비를 이러고 있어? 왜 나한테 그래? 너 안 기숙사 가면 남자끼리만 한 방 쓰는 거야? 네. 그래요? 그래요? 길 하나 썼습니다. 재혁이 혼자에다가 재혁이 그럼 막 여름방학 때 학원 놀러 오면 막 살 40kg 빠져 있어갖고 막 상접해 있는 거 아니죠? 피골이 막 뼈 싼 거 같고 봅시다. 그거 괜찮네요. 5인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네 명이 선배 언니 4명 괜찮네 그런 거. 재혁아 네 침대는 여기야 막 이러면서 이 가운데 눕도록 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막 외모가 은사님이고 영원. 씨 졸라 무서워. 자 요거 보셨어요?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혹시 답이 되게 크나요? 저기 교사용에는 답이 안 써 있어갖고 잠깐만요. 저도 좀 볼게요. 답 몇이야? 1200. 못했는데? 1200이래. 1200까지래요. 너 썼어? 아니? 저도 일단은 120. 아이씨 왜 480 나오지? 4팩이 뭐냐? 24. 24예요. 요새 풀었어요. 풀었어요. 잘했어요. 몰랐어. 아, 열등감이 찌질해. 더러워 진짜. 하나, 둘, 셋. 23개 사과이 나 600개 나왔어. 뭐라는 거야 이거? 자 일단은 됐다. 문제가 일단 처음에 발생하는 게 뭐니? 인구조사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이제 한남 5명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영토 5개를 그래요. 예. 미국 영토 미국 영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4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한 명이 몇 개의 영역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야. 5명 맞아요, 쌤.
그러니까 6개인데 5명이 6개인데 아 미친 6개인데 문제 좀 읽을게요. 5명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한 새끼는 2개의 영역을 관리해야 될 거야. 그쵸?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 일단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스타카토처럼 자꾸 끊어가는 거야. 먼저 5명 중에 한 새끼를 뽑자. 5가지. 아니면 5C1. 맞아? 그 5명 중에 한 새끼 뽑아. 5가지. 근데 그 새끼가 2개의 영역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2개의 영역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갖다가 막 여기 가는 건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웃 하는 데를 관리할 수 있게끔 붙여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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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해서 요거는 결국에는 또 요렇게 해갖고서는 요렇게 나오는 거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고를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그 5명 중에 한 명을 뽑고 그 새끼가 우리가 전체 10가지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4.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얘를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5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그게 기억이라고 해보자. 5가지. 맞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5명 중에 하나를 뽑았어. 5가지. 그 중에 그애를 예를 들면 끊어. 기억이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 10가지 영역 중에 그 10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요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나머지 니, 디, 리, 미가 C, D, E, F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일렬로 서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분류도 분류지만 뭘 해야 되는 거야? 스타카토처럼 문제를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5가지인데 그 5가지 중에 그게 기억이라고 쳐보자. 맞아? 네. 두 번째, 그 기억이 이렇게 2개를 우리가 관리한다고 쳐보자. 그럼 4팩이네. 4팩 끝.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예를 들면 끊고 예를 들면 동현 알았어? 문제를 끊어 읽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 저 10은 그러면 요 10은 기억이 하는 경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2개의 지역을 요렇게 담당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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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뭐 요렇게 이것들을 10가지. 그럼 그거 빼고 4개 순서대로 하죠. 그렇지. 걔네들이 그러니까 2개를 갖다가 담당을 했어. 예를 들어 A, B를. 네. 그럼 나머지 4개가 일렬로 그 밑에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의 내용은 달랐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앞페이지 63페이지 63빌딩에 6번으로 이제 좀 봅시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때 뭐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6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게 뭐냐면은 1, 2, 3, 4, 5가 있어요. 자, 몇 번 문제냐면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라서 이제 6의 배수가 된다고 써 있는 건데 4개의 숫자를 써서 4자리 수를 만드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 4자리 수가 6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6의 배수라는 건 이 특징이 뭐예요, 얘들아? 2의 배수면서 3의 그렇지. 2의 배수도 되면서 우리가 그리고 동시에 또 3의 배수도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요. 요거부터 생각을 하시면 2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4자리 숫자를 뽑았을 때 끝자리 수가 일단 2가 되거나 또 4가 되어야지. 아이고 씨발. 자, 그렇지. 4가 되을 때 2가지로 일단은 뭐 해주는 거야? 분류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봐봐. 모든 문제를 분류하잖아. 지금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순열과 조합 분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다 배운 거야. 좀 오버하면 존나 오버하면 그쵸? 분류 그것만 하면 된다. 난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문제를 분류할 자신만 보인다면은 문제 푸는 게 끝이라고. 자,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되려면 각자리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3의 배수를 말이야. 물론 이렇게까지 안 풀어도 돼, 이 문제를. 근데 나랑 저랑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수능 시험장에 가는 그날까지 가서 이제 그 문제를 다 풀고 재수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쵸? 대학교 입학하는 그날까지 대학교 결정되기 그날까지 경우의 수 파트에서 3의 배수가 나오면은요 제가 항상 주문 드리는 게 있어요. 무조건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3의 배수가 등장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달달이 키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3의 배수일 때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 때? 1일 때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 때? 2일 때로 분류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 진짜야. 너네가 어느 순간 그러다가 갑자기 특히 여기 이제 우리 상상고가고 또 이제 뭐 한일고가고 뭐 그런 친구들은 진짜 가서 이걸 갖다가 세버 따위 그치 새말고 가는 친구들조차 그 친구조차 그냥 뭐 운동권 애들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3으로 나올 때 나머지로 세 가지로 이 숫자들을 주어진 대상들을 분류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럼 보군이 이제 얼굴이 떠오르면 막 구역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보군이 얼굴이 싹 떠오르면서 오 씨발 그 새끼 말이 맞네. 이게 딱 되는 순간 3의 배수는 좀 다루는 거야. 진짜야. 몰든풀이 과정들이 대부분 진짜 99%가 다 그래요. 3의 배수란 말이 나오면 이 새끼를 3으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놈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놈,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3인 놈 이런 거 하면 이제 자살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요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3이 있고요. 얘는 뭐가 있어요? 1과 4가 있고요. 얘는 뭐가 있어요? 2와 5가 있죠. 이렇게 분류를 좀 하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놔. 그럼 어쨌든 간 우리는 요 세 개의 숫자가 이미 여기선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2여야 되는 2지 지금 얘는.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한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되지 않겠냐?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의 배수를 2번을 뽑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녀석을 뽑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건 중복을 허락을 못하지. 그러니까 B 불가.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는 돼. 원래는 3, 3, 1 여기다 넣으면 무조건 다 더하면 3의 배수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B 불가. 그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 2개를 뽑고 여기서 하나씩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되는 건데 여기가 2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 여기서 2개를 일단 기본 뽑아놓고 맞아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 1. 여기서 2개를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엔 1사를 무조건 하나 뽑고요. 1사는 무조건 이 동그라미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2가 들어갈 때랑 1사를 무조건 뽑고 5가 들어갈 때로 상황을 나눌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안에서 이 1, 4, 2를 1, 4, 5로 뒤죽박죽 섞는 거 이거 몇 가지? 3팩이니까 6가지. 이것도 몇 가지? 2가 이미 있는데요. 이가 있어? 사용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안 되겠네요? 이거 몇 가지? 뒤죽박죽 1, 4, 5 존나 뒤집어 놓고 섞는 거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자꾸 인식을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그럼 얘는 뭐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되게 만들어주면은 이해가 가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동현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얘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들을 다 더한 게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되게 만들어주면은 되는 거니까 2가 되려면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뭐가 있냐?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렇게 뽑으면 돼요. 밑에 하나. 2개 뽑고. 이 밑에 2개 뽑고 여기 하나 뽑아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1, 2, 5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숫자가 1, 2, 5가 뒤죽박죽 섞여도 되는 거고요. 5밖에 안 되는. 근데 1, 4, 5, 4, 2, 5는 여기 4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 3의 배수 3이 들어왔다고 쳐보자. 3, 1, 4세요. 그러면 3하고 네, 4가 1, 4를 근데 4 때문에 안 4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만 뒤죽박죽 섞는 거 몇 가지? 6가지, 뭐 12가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답이 몇 가지니 이거? 무제를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몰라. 12가지 맞아요 답이? 답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3의 배수란 말이 뜨면은 야 나는 지금부터 주어진 대상의 모든 3의 숫자들을 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 거 즉 3의 배수인 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인 거 세 가지로 여러분들 분류할 생각을 해주시면은요 3의 배수가 들어가 있는 확률과 경우의 수 문제들은 여러분들 거진 답 그렇게 푼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씨 이거 확률과 통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거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조금 힘든 이유가 이제 유형별로 익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시간은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게 이제 스텝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냥 각자 계속 힘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자. 이웃하는 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안 할게요. 이웃하는 건 한 새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웃하지 말라는 게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6건 쓰면은 좆되죠? 네. 2명은 6건 써도 되는데 2명 이상은 6건 쓰면은 네. 안 돼요. 그거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줄까요, 그거? 안 되는 친구들 있나? 같이 보자. 자, A, B, C, D, E가 있어요. A, B, C, D, E. 여기. 화이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화이트 홀스 5마리가 있는데. 그쵸? 쭉쭉. 그쵸? 그래서, 석현이 왜 아니야? 석현이는 약간 블랙홀스 좋아하니? 아니에요? 그래서 A, B, C, D가 5명이 있는데, 지금 A, B가 이웃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전체 4팩을 하고 맞아요. A, B 자리 바꾸는 거 2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A, B가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전체 5팩에서 우리가 얘를 빼주면 돼. 그래서 2명이 이웃하지 말라는 거는 6건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잔 말이야. A, B, C가 이웃해라 그랬어. 그럼 얘는 전체를 한 놈으로 보고 3팩을 3팩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걸 전체 5팩에서 빼면은 된다, 망한다? 망한다. 왜? 여러분들이 이 안에는 A, B, C가 이웃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A, B, C가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돼? 이웃과 관련이 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이 없는 건 이웃해라 하지 마라랑 아무 관련이 없는 새끼. 누구? D랑 E를 먼저 세워놓고. 맞아?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팩인 상태에다가 그렇지. 여기 세 개의 자리에 A, B, C를 일렬로 세우는 거 3팩이 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웃과 관련 없는 친구를 먼저 세워놓고 끼워 넣기 권법을 통해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면서 저가 여러분들하고 또 다뤄야 될 게 우먼 사건, 여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 건데요. 잠깐 보세요. 진짜로 여사건은요. 적어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여사건을 쓰는 거는 병신짓이고요. 그쵸? 적어도가 나왔는데 야, 그분이 아 그래요? 병신짓까지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여사건이라는 쓰는 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슨 적어도 그럼 여사건, 적어도 그럼 무슨 적어도 첨언할 적어도는 여사건이 아니야. 적어도가 여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갖고 상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거야. 너네가 한 명이, 그치? 그래서 여기가 상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상상고등학교에 가갖고 애들한테 예를 들어갖고 저기 뭐야 속된 말로 전교생이 뭐 762명이래. 근데 전교에다 딱 세워놓고 애들을 조사를 하는 거야. 뭘 조사할까 내가 지금 방송만 아니었으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쵸? 진짜 많은데, 그쵸? 상상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뭐, 그래, 좀 건전하게. 집에 TV가 있는 새끼 손들어봐 할 거야? 아니면 없는 새끼 손들어봐 할 거야? 없는 새끼 손들어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능인 거야. 왜냐하면은, TV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싶은데 전체 인원수를 내가 알아. 근데 뭐하러 TV가 있는 걸 다 손들라 그래서 그걸 세? 어떻게 하면 돼? TV 없는 새끼는 상대적으로 인간이 보면은 더 적잖아, 그게 더. 그걸 세서 빼면 된다. 이게 여사건이야. 그러니까는 여사건은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사건은 상대적인 우리가 경우의 수가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훨씬 더 작다면 이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지. 맞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아니 뭐 할까? A, B, C, D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뭐 남자 4명, 남자 5명, 그 다음에 여학생 4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3명을 뽑을 때 예를 들면은 적어도 여사건 남학생이 한 명. 뽑히는 경우를 구해라. 이러면 이건 여사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아니 적어도 남학생이 1명 뽑히는 거 말고 적어도 남학생이 3명 뽑히는 거를 구하라고 생각해 봐봐. 그럼 이건 답이 얼마야? 그냥 5콤? 5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3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이걸 여사건이야. 적어도 씨발 여사건이네. 그럼 남학생이 1명일 때 2명일 때 그걸 구해갖고 전체에서 굳이 뺄 거야? 아니면 그냥 5콤상 쓸 거야? 홍콩산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고, 문제가. 이럴 땐 여사건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적어도가 들어가 있지만 그 적어도 남학생이 3명 뽑으려면 무조건 3명은 뽑아야 돼. 3명 당연히 남학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5콤3을 쓰면 되는 거지. 적어도 오케이 여사건.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남학생이 1명 뽑힐 때와 남학생이 2명 뽑힐 때의 여사건을 빼지. 무한 짓이야 이게. 그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여사건을 쓰는 게 아니죠. 맞죠?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을 세우기 때문에 왼쪽에 쓸 때, 오른쪽에 쓸 때, 둘 다 쓸 때를 구하기 짜증나니까 전체 경우에서의 싹 다 양쪽 끝에 여자가 쓸 때를 빼주는 게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우니까 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딱히 11번도 11번 하나 풀고 갑시다. 11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얘들아. 이거 누구야 푼 거야? 아니 그것 좀 몰라? 그것도 모르니까 네가 하라고. 얘들 하시고요. 11번? 야 발팩 이게 뭐야? 몰라. 6팩으로 묶어. 6팩은 뭐야? 남자. 720. 720. 오케이. 계속 팩. 야 없어. 없다고?
아 7, 8이구나 800 마이너스 야 2팩이 아니라 800 마이너스 600이 뭐야? 네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 빨리 해. 난 11번 하고 있어. 그 800-600은 해요. 그 600으로 묶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종석이 또 오늘 두통이냐? 괜찮아? 종석이, 졸려. 안 되는데. 밤에 뭐 해, 요새? 우리예요 그 VPN 뭐 변경해갖고 요새 또 다시 이렇게. 그래서 많이 변경해야 돼. 그래서 막 어플 다운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 무슨 요새 정부에서 뭐 그거 차단한다며. HTTP. HTTPS 그거 차단했다며, 야동. 몰랐구나, 승준이. 아, 승준이는 실제로 해서 아무튼 알았죠. 동현이 그거야. 맨날 피곤하다요 동현이. 어? 내가 해줄게. 동현이도 피곤하죠. 종석이는 입문자 이제. 아, 입문자예요, 종석이는 아직?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그렇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커서 진짜 그걸 이제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너네가 막 상상했던 것만큼 훨씬 더 좋아요. 아무튼 일단 해보세요. 사실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대신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조심해야 돼, 나중에. 알았죠? 그것도 중독돼, 중독. 중독자. 자, 봐봐. 11번은 하시 그만, 집에 가서 이제, 맞아. 11번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12번 문제를 좀 풀 거예요. 12번 문제 개념을 좀 적으세요.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은 11번 문제는 할 수 있지? 해줄까요? 괜찮아요? 동현아 11번 해줘?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11번, 커요? 되게 더럽게 계산이 해요. 11번 할까요? 봐봐.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전체 11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1번은 빨리 계산해. 여기서 끝낼게요. 자, 11번은 전체 11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니까 11 컴비네이션 4인데 문제는 여기서 빼잔 말이야. 적어도 남학생과 여학생에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싹 다 남학생을 뽑을 때랑 싹 다 누구를 뽑을 때? 여자를 뽑을 때를 두 개를 겹치는 게 없으니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싹 다 남학생에서만 4명 뽑으면 6콤4. 싹 다 여학생에서만 4명을 뽑으면 5콤4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집에 가서 계산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요. 자, 12번 문제는 좀 적읍시다, 얘들아. 종석이도. 자, 지금부터. 오늘 요 개념까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12번 문제는 지금 도형위에서 뭐 꼭지점으로 하는 뭐 사각형의 개수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했는데요. 직선. 일단은요. 직선의 개수 구하래요? 직선의 개수부터 일단 할 거예요. 12번 문제는 얘들아. 12번 문제는 뭐냐면 직선의 개수가 아니라 뭐부터 할 거냐면 얘들아. 대각선의 개수부터 할 거야. 그래서 제목을 적어놔. 대각선의 개수와 뜬금없이 리그전 그리고 토너먼트전까지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얘를 제가 지금부터. 대각선의 개수와 리그전 그리고 토너먼트전까지 해서 한 방에 개념을 3마리 토끼를 잡아버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한 방에 3마리 토끼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일단은 대각선의 개수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나왔는 건지 기억나요? 2분의 n-3이 바로 뭐였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n각형의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중학교 증명은 이거야. 중학교는 사실 증명한 게 아니라 사각형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1개. 맞아? 사각형일 때 몇 개? 1개를 그을 수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오각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를 그을 수 있어. 맞아요? 육각형일 때는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대각선의 개수가 왜 2개냐 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1개죠. 네. 그러니까 1개고 그 꼭지점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근데 문제는 이 꼭지점에서 그으나 이 꼭지점에서 그으나 겹쳐 안 겹쳐? 그러니까 반띵 끝 이렇게 공식이 나온 거지. 그래서 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전체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2개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각형 5개의 꼭지점마다 2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거랑 겹치니까 반띵.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는데 n각형이야. 그러면은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n-3개. 꼭지점은 n개가 있어. 그래서 n-3개를 곱해. 그래서 반띵. 이게 바로 뭐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n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다 이거죠. 됐죠? 갑자기 리그전이 왜 나온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자, n각형에 있으면 점이 몇 개가 있어? 꼭지점이. n개요.
N개요. n개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이으면 변도 될 수 있고 얘들아. 맞아요. 또 모두 될 수 있니? 대각선들도 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N각형의 대각선을 처음부터 구하기는 힘들고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에다가요. 변의 개수를 더한 거는 구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N개의 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순서에 상관없이. 맞아? 그 얘와 얘를 선택하면 한 개가 생기는 거잖아. 얘와 얘를 선택하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때 변이 생길 수도 있고 대각선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대각선만 구하려면은 여기 2개 합친 거에서 뭐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변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N각형의 변은 몇 개야? N개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예요. 계산해 봅시다. 2분의 N 곱하기 N-1 빼기 2분의 2N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3N이죠? N으로 묶으면 2분의 N 곱하기 N-3이 돼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갑자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리그전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리그전. 리그전이 뭐니 얘들아? 여기서 한 번씩 다 싸워보는 거야. 맞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서로 뭐 리그전에서 포옹 리그 같은 걸 하는 거지 서로. 이 새끼 얼굴 빨개지는 거 봐. 그렇지? 포옹 리그를 이제 하는 거야. 괜찮아 석현아. 상상만 한다고 해서 얼른 야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신체 올라가는 잠깐만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장난이고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놈끼리 그래 포옹 안 할게 포옹하니까 잠깐 서로 막 지금 승분돼갖고 막 제기도 막 바지 내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포옹만 할 거야. 순수하게 포옹만 할 아니 그래 악수를 한다고 진짜 악수. 그럼 서로 악수하는 거 한 번씩 경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악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혁이랑 저기 뭐야 뭐 종석이가 둘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석현이랑 뭐 원일이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악수 얘기하는 거야. 악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전체 악수하는 횟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N개 중에서 여기가 N명이라고 하잔 말이야. 우리가 몇 개를 2개를 끄집어내.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되는 거야? 악수들을 서로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N명이 우리가 리그전 하는 경우 또는 이게 뭐야 얘들아? 악수하는 경우랑 다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서로 인사하는 경우랑 다 똑같은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래서 리그전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N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건데 내가 갑자기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이 N 콤비네이션 2가 이거잖아. 여기 N명을 갖다가 세워놔. 요렇게도 붙어보고 요렇게도 싸워보고 요렇게도 싸워보고 요렇게도 싸워보고 요렇게 싸워보니까 얘는 결국에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와 변의 개수까지 다 더한 거라고 봐도 똑같은 거지. 너네들을 내가 이렇게 딱 둥그러니 세워놓고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서로 2개를 골랐을 때 그걸로 다 있는 경우의 수나 그게 결국엔 한 번씩 싸워보는 경우나 똑같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원형 모양의 탁자에 7명을 앉혀놓고 맞아? 서로 바로 옆에 있는 탁자로 가지 말고 원형으로 이렇게 7명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과 인사하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각선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오늘 해야 될 거 바로 뭐냐? 리그 말고 얘들아 무슨 전이 있어? 토너먼트 전이 있어. 토너먼트 전은요. 여기다 적을게요. 토너먼트 전은요. 구하는 방법에 필을 좀 타야 되는데 이 토너먼트 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분할과 분배라는 걸 중에서 분할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분할이 뭐야?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할 줄 알려나? 아니면 다시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5명을 우리가 2명, 1명으로 쪼개자 이거야. 쪼개서 거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야. 알았어? 그냥 쪼개기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5명 중에서 몇 명 뽑고 2명을 뽑고 나머지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남은 1명 중에서 1명을 뽑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2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명과 2명 2개의 그룹이 인원수가 서로 어때? 몇 개의 그룹이? 2개의 그룹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2팩으로 나눠줬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 분할이라는 기술을 알고 나면은 토너먼트전은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분할이라는 기술이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은 점점 디테일하게 후벼 파야 돼요. 얘를 디테일하게 큰 틀에서 먼저 범위를 쫙 찢어주면서 디테일하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 토너먼트전이 어딘가 나와 있던 것 같아요. 3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물론 얘는 바로 풀진 않을 거예요. 33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169페이지에 69페이지예요. 69페이지에 33번 문제를 제가 보면서 토너먼트전 필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느낌만 여러분들이 전수 받아 가시면 토너먼트전 문제는 껌이에요.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요. 이런 거 합시다.
토너먼트 전이니까 우리 얘 문제를 읽지 말고 이 문제는 일단 좀 이따 풀고 이것도 풀어드릴 건데 이걸 바로 풀지 말고 우리가 7명을 갖다가 이런 대진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대진표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을 구하세요 그런 거지. 맞아 안 맞아? 토너먼트 전을 이러한 대진표에다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배열을 하는 방법을 구하세요 이러는 거야. 알았죠? 이 토너먼트 전을 짜보자고 7명을요. 그쵸? 여기 뭐가 있어요? 부전승이라는 게 있죠? 네. 맞아요. 여기 금수저가 어디 있어? 맨 오른쪽이요. 아니에요. 금수저는 여기 없어요. 금수저는 이미 여기 우승해 있어요. 알았죠? 그쵸? 금수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쵸? 가끔 애들이 착각해서 얘가 금수저인 줄 아는데 얘는 그냥 운이 좋은 아이일 뿐이지 금수저는 여기 벌써 상 받았어요. 얘네들끼리만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 큰 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 있어야 돼? 7명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7명을 먼저 몇 명과 몇 명으로 4명과 3명으로 조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근데 4명과 3명은 숫자 인원수가 서로 같아 틀려? 틀려요. 틀리니까 나눠줄 게 없어. 그럼 됐지? 그럼 여기 지금 4명이 있는 거지? 그럼 이 4명을 몇 명과 몇 명으로 나눠야 돼? 2명과 2명으로 나누는 거야. 됐어? 곱하기 그렇지 4C2 곱하기 2C인데 문제는 여기에 잘 봐. 종석이, 재혁이, 보근이, 석현이나 맞아? 보근이, 석현이, 종석이, 재혁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의 그룹이 2명, 2개의 동수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팩으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자 여기 3명은 그대로 둬야 돼? 아니면 2명과 1명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디테일하게 3명 중에 2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으면 이게 바로 뭐야? 토너먼트 전을 우리가 만들어보는 경우의 수가 되더라.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큰 틀에서 나눠주고 맞아?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나누는데 우리가 요게 바로 뭘 쓰는 거야? 분할이라는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지요. 맞아요? 자 그럼 33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보자. 7개의 팀이 참가한 고교 야구대회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한다. 7팀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있고 시합은 언제나 실력이 근데 뭐하러 시합을 해 씨발. 어차피 실력이 뛰어난 팀이 이기면 그냥 1등 팀이 1등한 왜 이렇게 시합을 하지? 1등 팀이 1등을 해야 거예요. 결승에 진출하려면 3위 1위랑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 호랑이랑 석현이랑 뭐 고양이 싸우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미 순위 다 정해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석현이 꼴등. 석현이가 고양이한테 져요? 막. 그래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보자.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위가 결승전에 진출을 해야 되죠. 맞아요? 네. 5, 6, 7이랑 붙어야 돼요. 그쵸. 4위가 5, 6, 7이라고 붙어야 되는 건가요? 1, 2, 3이랑 붙어야 돼요. 4위가 1, 2, 3하고 붙어야 돼요? 아니 1, 2, 3끼리 붙어야 돼요. 1, 2, 3끼리 붙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일단은 4위라는 팀이요. 결승전에 여기까지 타고 올라가려면 여기에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두 개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분류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모든 문제가 분류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알았지? 그래서 4위 팀이 여기를 내가 A라고 하자.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할 때 4위가 A에 포함이 되어 있을 확률과 경우와 두 번째 4위가 어디 팀에 종서가 B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해줘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4위가 와갖고 이 새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졸라 이기려면은 그쵸?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4위 말고 몇 위가 있어? 5위도 있고 6위도 있고 7위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이 4위는 어쨌든 간 5, 6, 7하고만 싸워야 되는 거지 여기에 3위가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오든 여기 오든 여기서 처음부터 개박살나던가 여기서 박살나갖고 결승전 못 진출하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돼? 4, 5, 6, 7이라는 4명을 여기 대진표에 짜줘야 되니까 4명 중에 몇 명 뽑고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고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몇 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재혁아. 이해가?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나머지 1, 2, 3위끼리 존나리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럼 1, 2, 3위 3명을 여기다가 배열하려면 3명 중에 2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으면 동수 없으니까 끝. 요런 경우와 이렇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수업하면서 좀 자꾸 느껴야 되는 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나누는 거를 잘 하면 할수록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항상. 알았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나는 딱 이렇게 점검하는 거야. 학교 시험 가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 못 나눴나? 아니면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저렇게 나누면 좀 해결이 될까? 분류의 목적을 두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저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지 당연히 바로바로. 그러면 뭐야? 보고 네가 지금 분류를 잘못했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4위가 시발 여기 있을 때 해주면 되겠죠. 그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 파트 분류만 하면 이미 절반 해결된다는 거 자꾸 그냥 내가 강압적으로 너네들한테 얘기해서 너네가 듣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자꾸 느껴봐.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분류를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네.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는 많지 않아요.